자, 여러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인 사고의 출발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 지리학에서 관심을 갖는, 인문지리학에서 관심을 갖는 또 다른 대상은 뭐냐면,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 정지되어 있는 거 하고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대상. 요걸 좀 이제 정태적이다. 정지되어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대상도 지리적인 연구 대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건물. 한번 보세요. 건물이 지금 움직입니까? 건물은 안 움직입니다. 그죠? 인문지리학에서 건물. 그 다음에 그 외 인공 구조물, 다리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도로 같은 건 안 움직이죠. 그죠? 뭐 도로 위에 차는 움직이지만 도로는 안 움직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정지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인문지리학에서도 관심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뭡니까? 인문지리학의 관심 대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동하는 거, 교통량, 그죠? 차가 막 움직이는 거죠. 교통량 또는 뭡니까? 인구라든지 인구 이동 또는 물자가 또 끊임없이 뭐 수송하는 거, 그죠? 이런 유동량 같은 경우. 또 석유나 석탄같이 또 쌀이나 밀같이 그죠 이런 식량 자원들에 또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리학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도 있지만 정지되어 있는 것 또 정지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중요한 뭐죠 연구 대상이다 관심 있는 대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죠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앞에가 길게 이야기했지만 정리하자면 결국은 지리학은 이런 관심을 갖는 대상 눈에 보이는 대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움직이는 대상과 움직이지 않는 대상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서로 가시적이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가시적이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지되어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바뀌는 것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인간이 뭐죠? 스케일별로 우리 동네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 지역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또 대륙별로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뭐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뭐다? 이런 걸 좀 더 많이 연구하는 게 지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문지리학. 그러면 교수님 뭐 이런 걸 인문지리학에서 합니까? 네,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에도 할 수도 있고요. 정치학에도 할 수 있고 정치학도 정치적인 현상 경제학도 할 수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야기했죠 그런 현상들이 스케일별로 장소별로 지역별로 그죠 국가별로 글로벌 차원에서 이게 주맛 확대 축소에 따라서 현상이 어떻게 바뀌냐 또 안 바뀌냐 이런 걸 우리가 연구한 좀 더 이제 초점을 둔다 그랬죠. where 어디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인간들은요. 결국 여기도 제가 지금 적어 놓고 있죠. 그죠? 적은 것처럼 어떤 현상이 어떤 곳이다. 이게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고 거기일 수도 있고 점점점 어떤 곳 where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what에 대해서 왜 하필 why 사람들은 그곳에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거는 왜 하필 what 그 현상이 거기 저기 여기에서 발생할까 요겁니다. 요거 중요한 게 뭐죠? where이라고 하는 거 어떤 곳에서 왜 하필 여기 저기 거기서 발생할까 자 이게 지리적인 사고 큰 틀에서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where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지리적인 호기심의 가장 낮은 출발이다. 장소. 물론 그 이전에는 뭡니까? 대학원에서는 이야기하지만 나로부터 내가 그것을 깨우침으로부터 내가 깨우쳐야 그 현상을 내가 이해하는 거지.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잘 깨우치냐. 뭐와 관련지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장소에서 내가 그거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우리 학부에서는 보통 그것이 이제 장소가 제일 작은 스케일, 제일 작은 지리적인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where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 세 번째 지리적인 사고의 출발은 뭐냐?
요거는요, 조금 더 어렵지만 이제 그겁니다. 모든 지리적인 현상은 장소, 특정한 장소에서 위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입지성이라고 합니다. 입지성. 어떤 현상은요, 어떤 현상이라도 장소에 위치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장소에 있지 않고 뭐죠? 발생하는 지리적인 현상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위치해서 나타난다. 이걸 우리는 이제 입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지성. 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그죠? 이런 입지성을 만들어준 개념이 있습니다. 만들어준 개념. 이건 이제 위치가 있고요. 사이트하고 뭐 분포 뭐 등등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교재를 보길 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위치가 어디냐?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위치가 도대체 어디지? 야, 그 위치가 정확해? 그 위치가 막 다른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트. 이 위치 중에서 사이트는요, 절대적인 위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우리가 위치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배워왔죠. 그죠? 자, 무슨 개념? 첫 번째 수리적 위치. 자, 위치. 두 번째 뭡니까? 지리적 위치. 세 번째 관계적 위치. 자, 그런 겁니다. 위치라는 게 있고요. 이 사이트는 절대적인 위치가 있고 상대적인 위치가 있어요. situation 있는데 그래서 사이트, situation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 관계. 야, 도대체 분포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분포. 야, 분포가 도대체 어떻지? 뭐 집중되어 있냐? 아니야. 분포가 집중되어 있지 않고 막 분산되어 있어.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리적인 사물, 지리적인 사건, 지리적인 현상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죠? 이 입지적인 형태,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게 입지적으로 어떤 장소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입지적인 형태는 뭐냐?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좀 더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야, 우리가 생각하는 지리적인 현상. 야, 이게 있잖아. 이게 지리적인 현상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럼 친구들이, 여러분 앞으로 그러세요. 야, 그 생각 틀렸어.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생각이 다르네? 다를 수도 있죠. 뭐, 모든 사람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요거는 이 장소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뭡니까? 그게, 야, 이게 점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뭐죠? 지도에. 아까, 우리가 지난 슬라이드에도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지도를 봤습니다. 그죠? 자, 그게 어떤 이런 공간적인 현상, 질병이라고 하는 게 공간적으로 이게 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선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가장 쉽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천, 도로는 뭐 흔히 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선으로. 또 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적인 범위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 행정구역 같은 경우 범위잖아, 그죠? 행정구역이 점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범위잖아. 그건 이제 면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인 현상을 이해할 때, 요거를 이제 유형별로, 점의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면의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형태로.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렇게 점이든 선이든 면이든 이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리적인 분포 관계가 어떻게 되면 분포가 어떤 그 현상은 어떤 지역에 막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집중적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뭡니까? 대구 경북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죠.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우한, 중국에서도 우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잖아, 그죠? 그런 다음에 아니야, 이거 집중적인 게 아니고 분산돼 있다. 이건 설명이 안 되지만 이제 분산돼 있다. 분산. 막 지 마음대로 이제 막 분산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딱딱 어느 정도 균등하게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농경지가 나타난다 같은 거. 이제 경작지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일어난 곳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삐뚤빼뚤하게 지금 뭡니까? 논이나 밭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좀 어떤 형태 패턴을 가지고 좀 균등한 게 그죠? 이렇게 사각형 바둑판처럼 이렇게 경지 정리가 된 곳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분포한 게 또 이렇게 했어요. 분포한 게는요, 이게 있습니다. 이제
랜덤하게 이제 막 분포한 게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막 분포한 게 있다고요. 임의적으로, 이게 영어로 랜덤하게 제가 적었는데, 이건 무작위로 막 분포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지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게 집중이 있고요. 여기도 빠졌죠. 분산이라고 하는 게 집중이 있고 분산이 있다. 분산. 어떤 현상이 막 어떤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현상은 지역별로 막 흩어져서 분산돼서 나타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분산도 뭡니까? 분산도 규칙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분산되는 게 있고 막 지 마음대로 이제 인위적으로 막 무작위로 막 이렇게 분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이런 내용의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교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재를 여러분들 그래서 1장 교재 첫 번째 장은 여러분들이 쭉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물론 뭡니까 용어라든지 문장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만났던 교과서적인 그런 좀 평양 문장은 아니고 조금은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교재를 지금 1장을 또 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교수님, 이 용어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럼 또 제가 설명한 거 연관지어서,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그죠? 문자나, 또는 게시판에, 질의응답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요거 제가 잠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제 얼굴도 이제, 제 얼굴? 요거는 뭐, 제 얼굴, 그때 얼굴을 보는 게 낫겠죠, 그죠? 자, 부담스럽죠,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어떤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죠? 프랑스 수도. 파리죠, 파리입니다, 파리.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어딘지는 알죠, 그죠? 자, 프랑스. 근데 왜 하필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가 왜 프랑스 지역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파리에서 넓고 넓은 프랑스 땅에서 왜 하필 여기에서 파리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라고 하는 도시가 생겨났을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여기에 수도가 생겼을까? Why, where, what? 도대체 왜 여기에 파리라 하는 도시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걸 지리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이트와 시츄에이션적인, 자, 이걸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겁니다. 위치적인 개념에서 절대적인 위치, 사이트와 상대적인 시츄에이션의 개념으로 어떤 지역에 나타나는 지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 지리적인 현상은 뭐죠? 프랑스 파리 수도의 입지에 대해서 그 위치, 그 지역에서 위치한 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위치의 개념, 사이트와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개념인 뭡니까?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